안녕하십니까, 토토왕TV입니다. 자, 스포츠 토토 배트맨 토토왕TV 마이베팅 공유 농구 토토 승 5패 26회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에게는 최종 마킹 압축 정리본 1, 2차에 걸쳐서 16 조합까지 한번 압축 도전기 함께 해보고 있고, 언더 오버 토토 이제 편성 뜨면은 함께 또 살펴보고 있고요. 다음에 스페셜 토토, 매치 토토, 마이베팅 추가 공유를 수시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최대한 모든 편성 올라올 때마다 뭐 그렇게 자주 뜨는 것이 이제 아니기 때문에 하루에 한두 개, 뭐 두 개 정도 평균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되는데, 최대한 다 언급을 해 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모든 것을 다 하시라고 이렇게 공유해드리고 추천해드리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계시는 뭐 그러한 승부, 뭐 배팅감에 뭐 이렇게 빗대서 같이 참고해 보시면서 그렇게 참고해 보시라고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난 주말 라운드에서 의 결과 농구 토토 스페셜 N 143회에서 여기 더블 적중이었습니다. 75.4배. 저는 그리고 항상 이거 복귀 때도 말씀드리고 항상 틈 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마감 직전에 마감 30분 전 1시간 전에 배팅을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저는 배팅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면서 소액으로 또 뭐 여러 상품들을 같이 또 뭐 찔러보고 뭐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제 마이베팅 공유해 드리면서 제 마이베팅의 스타일도 그렇다라는 것 수시로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초안을 잡아놓고 그리고 마지막 배팅 순간에 또 추가 압축을 또 시도해보고, 저는 이런 식입니다. 근데 이제 미리 뭐 시간적으로 좀 여유 있게 마이베팅의 공유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미리 이제 올려드림에 있어서는 이렇게 최대한 펼쳐볼 수 있을 만큼 펼쳐보면서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것이니까, 다들 이제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시각이 있고 하실 거니까 또 마지막에 또 여러분들께서도 마이베팅의 의견을 또 첨가하고 뭐 또 삭제하고 첨삭하셔서 이제 활용을 해주시면 뭐 되겠고요. 그리고 농구 토토 매치 89회차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일요일 경기분, 그러면서 39.3배 이렇게 매치 토토 A등급, 매치 토토 또 스페셜 토토 이런 건 이제 A등급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고, 이것은 이제 금요일 경기분 매치 토토 W 87회차 40.6배. 자, 이런 최근에 지난 주말 라운드에서 멤버십 마이베팅 공유권에서 나왔던 결과들,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자, 멤버십에 대해서도 좀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행운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토토는 토토왕TV에서, 프로토는 프로토왕TV에서 업로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토토왕TV와 프로토왕TV 쌍구독 해주시면 정말 쌍감사하겠습니다. 자, 26회차 농구 토토 승 5패 26회차가 되겠습니다. 자, 마감일시는 12월 15일 수요일 11시 50분이 되겠고요. 2월 금액 넘어온 거 있습니다. 7,521만 6,750원 입니다. 직전 회차가 좀 이변도 많이 나왔고 2등도 안 나왔던 그런 직전 회차였었습니다. 좀 이변이 그만큼 컸다 라고 볼 수 있었던 25회차였었고요. 그 25회차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 25회차는 승 쪽에서 7개 경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무 5에 해당하는 것은 4개 경기, 패 쪽에서 3개 경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승 5패의 밸런스는 뭐 평이하게 나왔는데, 근데 이제 인기도 대비 또 객관적인 예상치 대비해서는 이변이 좀 많이 나왔던 그런 25회차였었습니다.
자, 26회차 경기 1번 경기서부터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틀랜드랑 피닉스의 경기, 포틀랜드랑 피닉스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포틀랜드가 지금 흐름이 일단 이 흐름 자체가 완전히 좀 망가져 있는 이러한 지금 흐름인데, 그래도 포틀랜드는 그래도 이제 양포 그리고 너키치의 선전 여부에 따른, 그리고 홈 립시티에서의 강한 극강의 모습, 이런 거 가지고서 그래도 버텨왔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런 스텝이 완전히 지금 꼬여 있는 이런 상태이죠. 이제 부상 역시 이제 그 쌍포가 건강하게 지금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부상에 대한 악재가 있고요. 맥컬럼은 조금 이제 부상 결장이 좀 길어질 것 같고, 릴라드도 왔다 갔다 지금 들락날락 아이를 들락날락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제 뭐 그러면서 또 구단 내 또 보드진의 문제도 또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런 불협화음이나 또 뭐 갈등 이런 게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홈에서의 승률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꼬였습니다. 이제 홈 선전에 이제 흐름이 끊겼고, 이제 그러면서 홈 연패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뭐 기댈 곳이 없어져 버린 이런 모양새, 지금 포틀랜드의 흐름이 이제 그러한데, 이번 경기도 피닉스라는 아주 강적을 만났죠. 올 시즌 아주 구단의 그 히스토리를 쓰고 있는 그런 피닉스 선즈의 행보입니다. 상당히 그 강력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여기가 좀 올라온 겁니다. 포틀랜드 쪽이 지금 뭐 초구 투표율에서는 여기가 뭐 10%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4%까지 조금씩 올라왔는데, 포틀랜드의 뭐 고유 팬심에 따른 그런 배팅도 좀 들어온 것이다. 그리고 역시 이제 홈 코트이기 때문에 좀 봐준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이변에 대한 노림이 그냥 지나가기 아깝다. 뭐 이런 배팅 심리가 이쪽에 좀 들어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피닉스 쪽으로 가려고요. 이렇게 피닉스를 인정하고 가는. 그 뒤에 경기 보면은 또 이제 포틀랜드랑 12번 경기에 포틀랜드랑 멤피스의 경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번 포틀랜드가 한번 분위기 전환을 하는 이러한 승부가 나오지 않겠는가. 12번 경기 가서 또 거기서 또 같이 또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이렇게 피닉스 쪽의 원사이드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2번 경기는 전주랑 창원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26회차에 배팅 전략으로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이제 마킹 전략으로 보고 있는 게, 쭉 한번 마킹을 뽑아내 보고 또 그걸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고 나니까, 일단 전, 앞, 후 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반부에서 좀 압축한 승부를 마킹으로 끌고 가고,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 이제 좀 분산을 하면서 거기서 역배당, 이변을 좀 노려보는 이런 식의 전략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이제 하고요. 그리고 그 역배 이변에 대한 노림, 복병에 대한 노림수는 이제 부상 복귀, 그러면서 특히 수비가 좋은 선수들이, 수비 에이스, 수비 귀신들이라고 불리는 그런 선수들의 복귀에 따른 그 모멘텀 속에서 역배를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팀들을 한번 공략해 볼까 라는, 그런 팀들을 활용해서 이제 역배를 한번 노려볼까, 이제 이런 전략 전술, 배팅적인 전략 전술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뭐 일단 정배고요. KCC는 이제 정배인데, 여기도 이제 그런 류의 모멘텀이 좀 있습니다. 이제 부상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고 있고 발목이 계속 잡혀 있는 전주인데, 그래도 정창영이 복귀를 하면서 그렇다고 뭐 온전체로 들어인 상태는 아니고요. 여전히 좀 정상적인 전력 최적화 상태는 아닌데, 그래서 좀 한시름은 났다. 그러면서 김상규의 경기력이 좀 올라와 주고 있으면서 거기서도 조금 기댈 점을 찾았고, 그런 부분들은 KCC 전주를 좀 보게 할 수 있는 대목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강하지 않은 상대와의 홈 경기입니다. 여기는 KCC 전주 쪽으로. 다음에 클리브랜드랑 휴스턴의 경기. 클리브랜드랑 휴스턴의 경기. 제가 시즌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클리블랜드 하위권 순위에 있을 때 여기가 내용이 괜찮아 보입니다 라고서 진작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팀, 시즌 초에 시즌 첫 경기 개막하기 전에 올 시즌에 돈 될 만한 복병 뭐 이렇게 제가 표현해 드리면서 소개해 드리고 시작했던 뭐 그런 팀들, 뭐 샬럿, 시카고, 워싱턴 뭐 이런 팀들 빼고, 그리고 시즌을 쭉 보면서 이런 팀들이 좀 괜찮아 보이는데요. 여기 앞으로 좀 많이 올라올 수 있겠는데요. 라고 했던 팀 클리브랜드, 그 중에 하나 클리브랜드였죠. 클리브랜드가 어떻게 싸먹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니까 체력적인 준비, 그리고 특히 수비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내용이 아주 착실하고 괜찮더라고요. 특히 이 의지를 한번 해보자라는 그 의지를 느껴볼 수 있는 것이 농구에서는, 제가 보는 그 관점에서는 수비 특히 보고, 수비가 얼마나 악착같게 나오느냐, 그리고 얼마나 기본기에 충실한 수비가 나오느냐, 이게 곧 농구에서는 그 의지, 욕심, 전투력이라고 보여지더라고요. 리바운드, 역시 리바운드, 박스아웃, 그리고 디나이 뭐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만 잘 돼도 수비 경쟁력은 계속 이제 어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안 되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귀찮은 것이 될 수가 있어서, 설렁설렁 뛴다라는 느낌을 반대로 이제 받는다 싶으면은 그런 것들이 안 되는 플레이, 그런 팀들을 보면은 이거 대충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이제 드는 건데, 클리브랜드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고, 이제 그렇게 또 그런 작업들이, 그런 플레이들이 이제 많으니까 체력적인 소모를 또 동반하게 되고, 체력적인 준비도 잘 되어져 있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착실하게 수비를 해주고 있는 모습도 괜찮고, 이제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서 이제 클리브랜드 여기까지 이제 레이스를 지금 잘 끌어가고 있는 것인데, 최근 10경기에서는 100점 이하로 평균 실점을 지금 막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클리브랜드 이 99 평균 실점이 최근 10경기에서는. 예, 여기는 클리브랜드 쪽에 좀 기회를 준다. 러브 같은 선수가 조금 좀 폭발해주는 느낌을 심어줄 수 있으면은 경기는 좀 더 잘 풀릴 수 있겠는데. 자, 클리브랜드 보고요. 다음에 올랜도랑 애틀란타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올랜도, 다음에 애틀란타도 지난 시즌 같은 모습은 아니죠. 지난 시즌에 애틀란타가 그렇게 돌풍, 태풍 이렇게 뭐 장기적으로 가서 뭐 마지막 플레이오프까지도 감동의 승부를 했으니까, 그냥 뭐 단순 뭐 돌풍 태풍이 아니었죠. 결과적으로 계절풍 이렇게까지 갔던 것이라고 볼 수 있었던 지난 시즌의 모습이었는데, 뭐 트레이 형의 선전도 있긴 했지만 역시 이제 수비가 됐기 때문에, 꾸준한 그 수비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레이스를 할 수 있었던 것인데, 올 시즌 이제 그런 맛이 조금 떨어져 있는 것이긴 한데, 자, 이번 매치업은 상대가 약해서 한번 애틀란타 쪽에서는 한번 여기서 한번 보약 한번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자리 삼아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5번 경기는 필라델피아랑 마이애미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필라델피아랑 마이애미는 버틀러랑 아데바요가 건강하게 꾸준하게 이제 출전해주고 해줄 수만 있다라면은 뭐 이 정도 순위 유지할 수 있고, 뭐 더 높은 곳까지 볼 수 있는 그런 팀인데, 그들의 몸 상태가 계속 이렇게 베스트로 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이지요. 계속 지금 DL에도 계속 들어가 있는 이러한 모습이고, 그리고 안 좋은 상태 속에서도 또 다시 또 출전하고, 그러면서 또 다시 안 좋아져서 또 DL에 들어가서 또 관리받고 쉬고 치료받고 뭐 이런 게 지금 반복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아데바요는 계속적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있고, 버틀러도 들락날락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마이애미도 좀 그런 부분이 좀 껄쩍지근한 부분이 있고요. 필라델피아도 마찬가지. 지금
세스 커리, 엠비드 이런 선수들이 이제 주 전력원들인데 그들의 지금 몸 상태가 최근에 좀 좋지를 못합니다. 커리도 경기력이 좀 많이 좀 무르익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좋은 내용이었고, 뭐 엠비드는 뭐 리그 최고의 뭐 언더바스켓이니까 뭐 그런데 엠비드는 여기 이쪽에 어디요? 갈비뼈 늑골 부상, 그리고 세스커리도 좀 어깨가 좀 좋지 못하다 지금 이런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둘 다 좀 그런 부상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이쪽으로 어느 한쪽으로 한 방으로 파고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이 있고, 여기다가 한번 균형을 맞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리스크가 둘 다 있다. 그러면서 경기 내용은 그러면서 뭐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결국에는 언더 개념으로 경기가 흘러가면서 이쪽에서 경기 내용은 접전 구도로 나름대로 접전 구도로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6번 경기 댈러스랑 레이커스의 경기. 달라스는 역시 돈치치가 해줘야 되는데 돈치치가 여기도 지금 계속 몸이 이게 정상적인 베스트 컨디션이 쭉 유지가 되질 못하고 있는 상태. 또다시 부상이 나온 것이 요번엔 또 이제 발목 쪽이 또 안 좋아서 여기가 계속 발목, 또 무릎, 또 이런 쪽이 계속 허리 뭐 이런 쪽이 계속 돈치치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돈치치가 몸 상태가 좋지 못하다라고 보여지는 달라스는 팀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지고, 레이커스가 좀 더 올라가 줘야지요. 레이커스 자리가 이 자리는 아니지요. 그동안에 진짜 얘기거리도 많았고 곡절도 많았던 레이커스인데 시작서부터 프리시즌 시범 경기 전패를 하면서 시작하면서부터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레이커스인데, 그래도 이제 조금 좀 팀 분위기가 좀 차분해진 이런 느낌은 주죠. 역시 이제 르브론 제임스가 바로 서야지 됩니다. 이제 르브론도 참 여러 가지 일이 많았습니다. 코로나 양성 의심에 양성 발표에 다시 재검받으니까는 다시 음성으로 돌아서고, 그리고 그 전서부터 또 부상에다가 또 비신사적인 폭력적 파울 이런 것에다가 그쪽도 많았죠, 르브론도.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잠잠해진 앤서니 데이비스만 갈매기만 조금 이제 페이스를 찾아주면은 이제 좀 온전한 모습이 레이커스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싶은데, 그래도 아직은 좀 2% 부족한 상태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르브론이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직전에 그 트리플 더블 또 오랜만에 기록하고 하면서, 자, 여기는 레이커스 쪽으로 결국에는 결국 결정은 이쪽으로 레이커스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7번 경기는 미러키랑 인디애나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미러키 3위 13위 이렇게 됩니다. 미러키 쪽으로 객관적인 전력에서 미러키가 한 수 위라고 여기는 보여지고요. 7번 경기까지 살펴봤고, 자, 8번 경기에서부터 또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기 썬더랑 펠리컨스의 경기 14위고, 그 다음에 뉴올리언스가 15위입니다. 여기는 진짜 도토리 키재기 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쪽도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약팀들의 경기이지요. 그래도 이제 홈 쪽을 조금 노리는, 그러니까 박빙의 구도 속에서 홈 쪽을 조금 노린다 그러면서 여기 또 역배당 구도라서 이 역배당 구도도 한번 노려볼 수 있겠고,
공략은 이쪽이 좀 더 낫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여기 공격이 너무 약해서 썬더가 이제 그 부분이 걱정인데 뉴 올리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뉴 올리언스 같은 경우에도 여기도 볼 수 있는 것이 자이언 윌리엄스가 좀 괜찮으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라서 이제 자이언 없는 뉴 올리언스는 또 배팅 들어가기가 또 만만치 않고 자이언 윌리엄스가 조금 이제 팀 훈련도 합류하고 재활도 겸해서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조만간에 복귀 소식을 주는 것 아닌가 싶었는데 좀 더 지금 그게 제대로 몸 상태가 또 이 계획대로 올라와 주지를 못하고 있으면서 다시 이제 그런 리헵 스케줄 프로그램이 좀 늦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또 다시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오래 될수록 이제 뭐 그러면은 뉴올리언스의 노림수는 계속적으로 이제 소멸돼 가고 있는 뭐 중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 그리고 두 팀 간의 맞대결을 보면 계속 이 두 팀이 붙었을 때 계속적으로 어느 팀이든 간에 원정에서 지금 계속 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요번에는 한번 홈 쪽에서 한번 예, 결과가 한번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썬더가 그렇게 공격이 세지 않기 때문에 이겨도 그렇게 뭐 시원하게 막 큰 차이로 이기는 뭐 이런 것까지는 기대하기 쉽지 않아 보이고, 여기까지 아우르고 가면서 이렇게. 그다음에 9번 경기는 샌안토니오랑 샬럿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샌안토니오, 그다음에 샬럿이 이제 플럼리, 그다음에 플럼리는 부상, 그다음에 라멜로 볼은 코로나 프로토콜에 걸려 있고, 그런 쪽에서는 전력 손실분이 분명한데, 그런데 헤이워드랑 브리지스가 있는 샬럿이라면은 경쟁력은 있다라고 보고, 샌안토니오 벽을 좀 넘어서면, 이 경기에 저 벽을 넘어서면은 샬럿 쪽에 다시 한번 기회가 올 수 있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브리지스의 이 발전세가 상당히 좋은 올 시즌에 그쪽에 기대 이상의 좀 활약이 나오고 있어서 역시 이제 클러치 히터 이고 클러치 슈터 이고 그리고 좀 다득점에 기대를 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은 역시 이제 헤이워드 쪽에서 좀 넣어주고, 요런 그림이라면 조금 위기 상황이기는 하지만 붙어볼 수 있다, 좀 이렇게 봅니다. 지금 여기 세나토니오는 계속 지금 풀스쿼드로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정도가. 그래서 더 이상 부는 없다라고 보고, 샬럿 쪽으로 그러면서 이쪽에 역배당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더 땡깁니다. 약간의 리스크는 있고 약점은 있지만 이 노림의 정도는 이쪽이 좀 더 세다라고 좀 보고요. 다음에 10번 경기 덴버랑 미네소타 경기입니다. 이제 바닥권에 있는 팀들 시즌이 이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보면서 바닥권에 있는 팀들인데, 조금 그래도 치고 빠지고 하면서 배당을 좀 볼 수 있는, 이변을 볼 수 있는 팀들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클리브랜드는 많이 또 이제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서부터 이미 많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미네소타, 또 말씀드렸던 게 미네소타 아직까지 좀 더 갈부가 좀 남아 있고 여력이 있고, 미네소타는 좀 더 노려볼 만 하겠습니다. 덴버가 도지어는 지금 부상이고요. 그다음에 포터 주니어, 그다음에 리버스 코로나 프로토콜에 걸려 있고, 이런 전력 손실분이 있는데, 뭐 그 슈팅도 슈팅이지만 그런 선수들이 다 슈팅을 좀 담당해주고 있는 그런 선수들인데, 뭐 그쪽도 약점이 그쪽에 있기도 하지만, 그들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수비 경쟁력이 완전히 틀립니다. 덴버가 잘 나갈 때는 이 수비가 돼서 그 디펜스 가지고서 많이 지금 벌어먹고 살았는데, 최근에는 그만큼의 수비가 좀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 또 됐다가 안 됐다가 또 기복도 보이고,
미네소타 쪽에서 한번 붙어볼 만한 여지가 지금 9.9, 9.9 아직 뭐 10%도 안 됩니다. 여기다가 뭐 큰 이변을 독식픽 노림이라고 볼 수 있는 카드 미네소타 쪽에다가 한번 던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일방적으로 지금 덴버 쪽으로 팔리고 있는데요. 요키치가 있는 팀이라서 홈이고, 그런데 한번 과감하게 깨질 각오하고 과감하게 한번 미네소타 쪽에다가 한번 승부를 붙여보겠다. 좀 요렇게 한번 좀 노려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상대 전적에서 덴버가 미네소타에게 아주 절대 우위를 점하고 지금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오히려 이제 거꾸로 역발상으로 이제 그거를 한번 서력해 볼 자리도, 그 타이밍과 그 자리도 미네소타에게는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거꾸로 한번 해보면서, 지금 이게 맞대결 승패가 제가 그것에다가 시간이 막 하염없이 흘러버릴 정도로 한 10연패까지 샜는데, 또 거기까지 샜어요 일단. 그래서 상대 전적에서 절대 열세입니다. 아무튼 근데 지금의 지금의 덴버라면은 미네소타 쪽에서 드디어 한번 역습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도전의 기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여기는 지금 풀 스쿼드로 지금 갈 수 있는, 풀 라인업으로 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가 이제 독식픽 노림 자리가 되겠고, 그다음에 11번 경기 유타랑 클리퍼스의 경기. 여기 폴 조지가 지금 상태가 그렇게 좋지 못해서 팔꿈치 쪽에 부상이 지금 좀 떴고요. 그다음에 바툼도 발목이 좀 좋지 못하고, 지금 상대가 유타입니다. 그리고 원정이고, 최상의 상태로 가서 원정을 가도 될까 말까인데, 여기는 유타 인정. 여기는 유타 인정하고 들어간다. 그다음에 포틀랜드랑 멤피스의 경기, 앞선 그 1번 경기 포틀랜드랑 피닉스 경기 1번 경기 살펴볼 때 12번 경기가 지금 그 다음 경기 또 연전의 경기로서 백투백 일정이 지금 이렇게 포틀랜드 쪽에 잡혀 있는데, 이 경기가 오히려 좀 더 낫다. 그러니까 똑같이 홈에서 경기를 하는, 홈에서 백투백으로 연전을 펼치는 이 포틀랜드 입장에서는 상대가 피닉스, 또 상대가 멤피스 쪽을 노려야 되겠죠. 그게 더 승산 있는 게임이죠. 지금 멤피스가 자모란트가 없는 가운데서도 잘 버텨주고 있는 중인데요. 자모란트는 부상도 있는, 무릎이 안 좋아서 부상, 그 부상만으로도 좀 장기 결장 상태인데, 여기에 코로나까지 거기까지 지금 좀 그 양성이 나왔다.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제가 본 것 같은데, 봤는데, 아무튼 그렇게 자모란트 아무튼 상태가 지금 상황이 소식이 그렇고, 없는 가운데 버티고 있지만 언젠가 그건 한계가 좀 나올 수 있다. 그것에 따른 이 고전하는 모습은 언젠가는 나온다 라고 보여집니다. 조금 지금 꽉 찬 상태, 더 이상 담을 수 없는 상태까지 지금 온 게 아닌가. 이제는 이렇게 더 이상 올라가면, 이러면은 뭐 자모란트 없이 막 그러면 이제 뭐 2위 3위까지 올라간다고요?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서, 아무튼 뭐 그렇게 보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도 좀 그렇고 여기도 좀 그렇지만, 앞선 백투백 일정 속에서 앞선 경기 선즈보다는 얘가 좀 낫다라고 보고, 우열을 가리긴 정말 힘들고, 그리고 포틀랜드의 립스틱 승부 속에서 배당은 좀 크게 나와 있는 상태이고, 여기다가 한번 올커버 찬스, 지우개 찬스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기왕이면 그러면은 이렇게 넣어놓으면은 포틀랜드 쪽을 응원하고 이 경기는 이제 볼 수밖에 없겠고, 다음에 13번 경기는 킹스랑 워싱턴의 경기, 세크라멘토랑 워싱턴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워싱턴, 여기 디니디가 이제 복귀를 한번, 디니디가 그렇게 화려한 그런 뭐 스타 플레이를 하는 뭐 그런 선수는 아니지만, 상당히 그 팀 내 기여도는 높은 선수고요. 특히 이제 수비도 굉장히 좋고, 이제
리딩도 있는 선수고. 디니디의 복귀는 굉장히 좋다. 근데 요즘에 들어서 워싱턴이 조금 추세가 좀 이렇게 좀 깔끔하게 세게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계속 부상 선수들 또 결장 선수들이 하나 들어오면 또 하나 나가고, 하나 들어오면 하나 나가고, 좀 이런 식. 디니디가 들어오니까는 또 쿠즈마가 코로나 프로토콜에 걸려가지고서 또 그렇고. 예, 근데 이제 그래도 디니디가 돌아온 것은 정말 그 좋은 반가운 현상이다. 고무적인 소식이다. 빌이 조금만 이제 띄워주면 이제 넣어주면 되는 건데, 여기도 전 역배당. 이렇게 여기도 워싱턴 쪽으로 역배당을 한번 저는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려고요. 그 다음에 14번 경기 서울 SK랑 안양의 경기.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드렸는데, 전압 후분, 전반부에서 좀 압축하고 마킹을 아끼고, 후반부에서 분산하면서 이렇게 역배당 쪽으로 들어가는 분산의 노림, 또 독식피까지 노려보는 정도의 수준, 뭐 큰 이변 노림, 이런 것들을 후반부에서 집중적으로 해본다.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가 에이스들의 복귀, 특히 디펜스 에이스들의 복귀, 일명 수비 귀신들이 복귀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팀들이 역배당 이변의 노림수가 있는 팀들. 아까서 KC 전주는 인기팀이었지만은 아무튼 그렇고, 정창용도 있었고, 그리고 여기 디니디도 있고, 그리고 여기 KBL에 또 안양에 여기 또 양희종 있고. 양희종 국가대표, 이 득점력이 가장 낮은 선수, 그러니까 국가대표 선수 중에서 꾸준히 국가대표에 들어가면서, 그러면서도 그 국가대표 라인업 중에 득점력이 가장 낮은 선수가 양희종일 겁니다. 뭐 이거는 뭐 다르게 다 세보고 이런 건 아닌데, 아무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양희종의 그 매력은, 효용 가치는 수비에 있다라는 거. 그야말로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수비수, 수비 귀신이죠. 양희종이 복귀를 해준 것은 정말 안양에게는 큰 전력 플러스 요인이다라고 보여주고, 양희종이 딱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용병도 잘 나가고요. 뭐 최고의 용병 스펠맨 또 최고의 슈터, 3점 슈터 전상현 국가대표 슈터, 또 문성곤도 있고, 또 뭐 검증된 최고의 토종 센터 오색은, 또 기량 성장이 아주 빠르고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는 변준영, 이래서 여기에다가 양희종까지 이렇게 있으니까는 공수 밸런스, 또 신구의 밸런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울 SK가 센 거는 뭐 다 아는 건데, 서울 SK 뭐 또 수원 KT 좀 이런 것이 뭐 센 건 다 아는 건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원과 서울 SK 정도를 상대하면서 역배당을 좀 높은 승산으로 역배당을 좀 이변을 노려볼 수 있는 상대로는, 대항마로는 이 안양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예, 여기서도 서울 SK의 대항마로 안양을 한번 지목을 해보면서 이쪽에다가 한번 또 과감하게 승부를 한번 던져본다. 예, 요렇게 한번 저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14번 경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구토토 승호패 26회차 살펴봤습니다. 모두들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아직 누르지 않으신 분들 계시면 한 번씩 잊지 말고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